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돈을 축적하는 것은 영적 각성이 될 정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돈을 이렇게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돈이 내 뒤에 버티고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만나도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당신을 평생 노동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어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학창시절 받는 교육은 대체적으로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것들이죠. 금융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각자 따로 공부해서 얻어야 됩니다.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금융 지식의 유무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직장 생활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경제, 경영, 재테크 공부의 유무입니다. 평생 동안 한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될 과목인 것이죠. 품 안에 있는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작가는 돈을 인격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며 가치 있게 사용하면 돈 역시 나를 존중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돈에 인격을 부여하는 게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늘 돈 때문에 허덕이죠. 작가의 철학과 신념을 관찰하다 보면 돈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서적은 정말 유난히도 표시된 부분이 많습니다. 배울 게 너무나도 많다는 말이죠.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내 모습을 보고 반성하게 됐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람의 인생과 운과 심지어 경제적 환경까지 모두 바꿔나간다고 믿는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순간 인연도 행운도 재산도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한다. 작가는 사업가를 꿈꾸거나 창업에 도전 중인 젊은이들을 위한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작가의 현재 상태는 무슨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철학을 관철하는 모습을 보면 이래서 성공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식의 힘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덕목입니다.